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관심사는 우리의 대응 카드 여기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죠. 이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예. 예. 어제 좀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제는 비상대응 체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주 속도 있게 우리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는, 네네. 독립하는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돼서 네. 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소재 부품 국산화에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와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소재 부품 국산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시니까 네, 50년이면은 그냥 무릎 꿇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 민경욱 의원이 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한 야당 의원의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희는 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네, 사실 소재 부품 이쪽은 오랜 관행으로 일본의 오래된 기업, 편안한 기업과 적정 가격에 관행적으로 거래해온 이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20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112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네, 857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본에서 손을 안 댑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857개는 기술 격차도 없고 한국이 일본 제품을 안 쓰고 수입처를 바꾸거나 금방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857개가 그 비민간 품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네네. 일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예, 예, GP. 예. 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거는 이 우리 포괄 허가에서 이 화이트리스트를 제외되더라도 특별 포괄 허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또 네네. 이미 받아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도체 아베 정부에서 규제할 때도 비메모리를 세게 규제하고 메모리는 에칭가스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화이트 국가에서 빠져서 1120 품목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기술 격차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다른 데로 수입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에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을 사실상 하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이게 조금 한 2, 3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거나 이런 거는 일부 품목에 제한돼 있고 그걸 주로 국산화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맞대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본의 그 조치는 한마디로 그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칼을 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본다면 우리의 맞대응이라는 것도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이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님?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팔아먹어야 될 사람들이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통은 상대국을 제재할 때, 이 반덤핑 제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 안보를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보통 수입을 제한하는 거죠. 예. 그렇죠. 수입을 주로 제한하는데 예. 일본은 한 가지도 아니고 이 엄청난 가치수의 것을 안 팔거나 하여튼 파는데 스스로 까다롭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한국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팔아야 되는 네. 이런 품목부터 저희들이 수입 다변화를 하거나
금방 그거를 1, 2개월이면 우리 기술로도 대치할 수 있는 게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본 기업들에게 이건 직격탄이 가는 거죠. 그 오늘 조간 보도를 보니까요. 일단 그 네. 우리가 맞대응 카드로 그러니까 그 검토할 수 있는 수출 규제 대상 품목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서너 개 품목이 지금 집중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조간에.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어느 언론에서 났는지 이게 지금 몰라도요.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이거죠. 왜 그것을 수출 규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일본처럼 엉뚱하게 엉터리로 막 꼴대를 옮기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네. 일본은 처음에는 과거사 문제, 징용 문제로 얘기를 했다가 소위 양국 간 신뢰가 무너져서 보복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했다 일로 옮겼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옮겼는데 하여튼 우리는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 논리와 조치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불량 국가거든요. 네. 유엔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략물자 통제를 못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이에요. 네. 무기로도 가고 핵 프로그램으로도 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토했던 옵션들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갑자기 내놓으면 네네네. 우리도 국제사회라든가 또 이 WTO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렇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검토하고 있는 거는 특정한 거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네. 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경제적인 분야도 네. 있습니다. 일본은 요 경제산업적 분야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비경제적인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분야라면 좀만 풀어주시면 어떤 거가 될 수 예를 있을까요? 들어서 방사능 같은 경우가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 경제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된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사실상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일본이 더 심각한 타격인 그런 비경제적인 분야까지 포함해서 예. 우리가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방사능을 잠깐 언급하셨길래 그러면 좀 추가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후쿠시마 주변에 어떤 여행을 자제를 권고를 한다든지 내지 후쿠시마 주변에 농산물이나 수산물 수입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그 여행 자제는 네네.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아, 도쿄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실제로 그게 지금 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네. 그래서 전역을 놓고 이 여행 금지 지역을 저는 확대를 하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찍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쿄까지 말씀하셨으면 내년에 이제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동경을 중심으로 뭐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요. 예. 뭐 동경도 그렇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렇죠. 야구를 비롯해서 또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올림픽과는 무관하게 우선은 방사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행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또 나온 게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한국 여행 갈 때 주의하라 이런 그 공지문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런 공지문을 올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는 봤는데요. 확인은 안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재발등 찍는 거죠. 그건
저희가 오히려 일본은 이제 도호쿠 대지진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도 있고 그것이 먹거리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에서 해당 조치들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먼저 그게 금지도 아니고 주의라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이렇게 살짝 긁는 그렇죠. 그런 것은 재발등 짓게 하는 겁니다.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들면은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우리 관광업계나 관련 산업에서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네. 1년에 80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750만 명을 이미 지금 일본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금지구역 확대로 반드시 이거는 가장 먼저 조치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의 구성이 파기가 아니고요. 네. 한쪽에서 그냥 가볍게 90일 전에 통보하면 돼요. 연장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연장 여부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느슨하고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파기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외교적 방식으로 통보를 하면 연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파기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이제 옵션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건데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양국 간의 관계거든요. 이 정보협정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로 갔을 때는 이거는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의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하나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엊그저에 대통령 산하에 19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맺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 일은 우리가 우리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본하고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협상의 문도 열린다. 따라서 최종적인 해결은 외교적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외교적 방식으로 초기부터 하라고 정상회담으로 끝내라, 특사로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공격을 하고 때린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고 일본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외교적 방식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데 이 청산위원회는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저는 명칭이 뭐가 됐던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냐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가 없이 굉장히 경쟁 여리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엉터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한일 관계나 이런 것을 원한다면 일본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한일 관계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시점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과 함께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셨는데요. 4964님, 외국에 대한 의존은 의존이 아니라 무역이고 단일 국가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집중도가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4981님은 이 시국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될지 지금 여당 야당 할 때가 아니고 일본처럼 뭉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유튜브로 문영희님.
기술력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지금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공간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뜨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